자, 안녕하세요. 네, 조통령입니다. 지금 이제 미래에셋대우, 그리고 한국전력, 그 다음에 동부하이텍, 파라다이스 이렇게 네 종목 관련해서 코멘트 간단하게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정리해서 사이트에 같이 올려드리니까 내용 같이 확인해 주시면서 마디가 좀 확인하시고 대응만 계속해서 같이 관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래에셋대우부터 볼게요.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증권사 중에서 굉장히 상위사 중에 하나죠. 브로커리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크고, IB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특히 법인 영업 쪽에서 강세를 많이 보이는 이제 증권사인데, 자, 일단 뭘 봐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지금 보면 실적이 올해 좀 많이 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금융주들, 특히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장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면서 말 그대로 이제 매매가 늘어났잖아요. 매매가 늘어났고, 그에 따른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이라든지 주가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기본적으로 증권주는 시장을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이게 아마 10%에서 한 20% 손실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근데 먼저 전제를 깐 게 증권주는 시장을 따라간다라는 전제를 놨잖아요. 그러면 일단 오늘 선물 옵션 만기 잘 끝났고, 그죠? 그럼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끝으로 시장은 실적 장세로 돌입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오히려 이제 실적 장세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시장이 다시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거고, 특히 하반기까지 해서 시장 전망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특히 이제 펀더멘털 여전히 괜찮고, 이익 모멘텀 증가하는 것도 여전히 착실하게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특히 IT 위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실적 성장보다 이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끌어올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하반기 시장이 괜찮다라는 거는 증권주들, 그리고 하반기 시장이 괜찮은 편, 이거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FOMC 얘기 나서 먼저 쓸게요. 위에 쓸게요. 자, 이번 FOMC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FOMC에서 금리 인상 없을 것. 연내 힘들 듯. 이게 기본적인 전망이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서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시장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유동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유동성이 유지가 된다는 건 결과적으로 증시에 자금이 돈다. 특히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시장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시장이 올라가면 거래가 활발해지겠죠. 활발해지면 브로커리지 수익이 늘어나겠죠. 그거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처럼 이제 완전 강세로 간다라기보다는 천천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봐야 될 거는, 그럼 무리하게 지금 시점에서 손절할 이유는 없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지선을 지금 그어놨죠, 미리 9,500원 정도로 지지선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하면 되겠죠. 여기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일단 들고 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근데 저게 깨진다라는 건 시장이 같이 깨진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목표는 그냥 딱 전고점 잡고 점인 11,000원 구간대를 생각하고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시장 따라간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실 수도 있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지금 보시면
자, 대우증권의 차트고 이거는 코스피죠. 보시면 비슷해요. 연초부터 상승하니까 같이 상승하잖아요. 연초부터 같이 상승해서 올라가서 조정 구간에서 같이 조정을 받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엄마야, 잠시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시 상승과 함께 같이 올라가는 모습 나올 거고, 분명 매수가 정도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기본.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끝, 그죠? 이거는 여기서 끝내면 되고, 그 다음 뭐 봐야 되죠? 한국전력 볼게요. 한국전력 봅시다. 네, 한국전력은 솔직히 지금이 바닥이기는 해요. 딱 봐도 눈에 보이죠? 지지선은 딱 눈에 보여요. 4만원. 눈에 보이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과연 어디까지 이게 뭐 여기서 바닥이 맞냐라는 건데, 이게 깨지면 답이 없어요. 특히 이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얘는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죠.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조정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냐라는 건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늘린다라고 하죠. 원전 중지시키죠.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신규 투자하고 있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 짓고 있는 것들 정지시키겠다고 말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답이 없는 원전에 대한 이제 불확실함, 그리고 신고리 원전이 아니라 고리 원전 1호기였나요? 월성 원전인가요? 고리 원전인가요? 하나 중단시켰죠 이미. 예, 사용료수 제한된 거 이미 하나 중단시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죠? 신재생으로 좀 많이 간다. LNG 발전을 늘린다라는 거는 발전 단가의 상승을 의미해요. 그럼 발전 단가가 상승하는데 웃긴 건 뭐냐면 발전 단가가 상승하면 전기세를 같이 올리면 괜찮겠죠. 근데 전기요금을 올리지는 못하는 거죠. 전기요금 올리는 건 이제 국가에서 좀 정해줘야 되는 건데 반발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올리지 못해요. 그러면 매출에 손상이 생길 거고 실적이 하회하겠구나, 낮아지겠구나 라고 하고 그런 우려감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건데, 보시면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막 빠개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실적이 깨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실적 되게 탄탄하게 가고 있고 안정적으로 잘 찍히고 있고 지금 가격이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기도 하거든요. 실적은 계속해서 유지 중인 상황인데 그냥 5조 후반, 5조 9천억, 7천억에서 5조 9천억에서 6조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실적을 계속해서 꾸준히 내고 있어요. 나쁘다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버티는 상황이거든요. 크게 뭐 깨지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얘네가 뭔가 완전히 틀어진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얘의 주가는 결과적으로 안도랠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전국 바로 이제 직전 부인 45,000원 선까지는 분명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저항이 하나 더 있어요. 42,500원 여기도 저항이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여기 뚫고 올라가고 나서 위로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다시 문의 한번 더 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냐,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잠시만요. 신고리 원전 5, 6호기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진행 여부. 그러니까 가장 큰 상황인데, 자 시민참여단 구성이 9월 13일 됐겠네요. 시민참여단 구성은 확정이 됐고, 뉴스를 다시 체크를 안 해봐가지고 그러면 이제 최종 공고안이 아마 12번의 토론회 그 다음 4차례 설문조사를 이제 한 달간 이제부터 한 달간 설문조사랑 설문조사
플러스 이제 토론회를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권고안을 작성 후 정부 제출인데, 여기서 정말 이제 만약에 신고리 원전 5, 6호기에 대해서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에 분명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커요. 악재긴 악재니까.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뉴스를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지금 눌려있고 바닥인 건 눈에 보이니까 한 달 안에 결론은 나오거든요. 한 달 안에 단기적인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중단되더라도 지금까지 투여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 줄 가능성도 크고, 그러니까 착공하지 않은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착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중단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비용 다 보전해 줄 거고, 그죠? 그리고 근데 쉽지 않아요. 진행 여부가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진행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가는 더 상승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 보기보다는 어쨌든 당장에 이게 뭔가 실적이 깨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좀 기다려보고 상승세가 나와서 42,000원대 올라가는 거 보고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다음 달에 저도 이제 이것 좀 확인해보고 추가적으로 이슈 체크하면서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가격이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기는 해요. 되게 사고 싶은 가격이긴 한데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껴있기 때문에 쉽사리 손이 안 가는 상황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상승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 설문조사 결과, 신고리 5, 6호기 이제 관련된 이제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로 갔잖아요.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만 체크하고 보자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4만원대 깨지지 않는 이상에서는 홀딩 유지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 하이텍, 그죠?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실적이 깨지면서 이제 같이 밀려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생각보다 2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3분기 특히 7월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이 아마 3분기에 실적 바닥 짚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 업황이 나쁘지 않다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요. 반도체 업황 자체는 특히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는 파운더리 쪽에서 충분히 비중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고, 특히 8인치 파운더리 업황이 이제 여전히 견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적 하에는 뭐냐면 일시적인 재고 조정이라고 보면 돼요. 실적 하락은 일시적인 재고 조정일 가능성. 그 다음 최근에 급락하는 모습도 나왔었죠. 사실 바닥을 찍더라도 저는 이제 15,000원대 여기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이제 보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버티면서 돌아나가는 모습이 나오면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예상외로 이제 전에 이제 10% 이상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 급락은 너무 신경 쓸 건 아닌 게 뭐냐면, 그 자회사 문제가 얽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회사 문제가 얽혀 있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이텍이 보유하고 있는 동부 대우전자, 그러니까 동부 대우전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인한 급락 후 복구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이제 동부가 이제 동부 하이텍, 그러니까 모회사죠. 그러니까 모회사인 동부가 동부 하이텍이 가지고 있는 동부 대우전자 지분을 담보로 차입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경영권 지키로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차입 요청은 거절을 했어요. 그럼 차입 시도가 불발됐고, 그러면 경영권 확보가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동부 하이텍 자금을 이용해서 동부 대우전자를 살리려고 한다, 경영권을 더 확보하려고 한다 라는 이슈가 번지면서 우려감이 강하게 작용했던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동부 대우전자는 매각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지나갈 문제 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신에 지금 이제 15,000원은 진짜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15,000원 진짜 강한 지지선이에요. 강한 지지선. 여기는 이거는 무조건 지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원래 여기는 지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파하고 넘어오면서 다시 지지를 다진 구간이다 보니까 원래 여기는 지켰어야 되는데 일시적인 조정이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거는 15,000원 지지 여부 확인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깨지면 일단은 이탈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부대우전자 문제로 인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 15,000원을 지킨다라고 하면 분명 상승세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큰 폭의 상승보다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지금 워낙 많이 이제 움직임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저항이 많아요. 그래서 17,000원대 저항도 있고 18,000원대 저항도 있거든요. 그럼 이걸 다 깨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냥 1차 목표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 17,000원 정도 생각하시고, 그럼 여기서 절반 털고 나머지 어디까지 가는지 보는 식으로 해서 종목을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는 게 좋아요. 하반기는 IT는 분명 버티긴 버틸 텐데, 자, IT 뭐 반도체, OLED 이런 애들이 버티긴 할 거예요. 상승세가 나올 텐데 워낙 강하게 갔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움직임 나올 거예요. 제한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더 커요. 오히려 이제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의 갭도 너무 많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매우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업종 쪽, 순환매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종 쪽으로 좀 많이 갈 거다. 바닥에 있는 종목 업종들 많잖아요. 제약바이오도 그간 많이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고, 돌릴 쪽은 좀 많으니까 오히려 좀 천천히 이제 상승세 나올 때마다 좀 손실 줄여가면서 정리하고 종목을 갈아타는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긴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000원 정도 생각하시고 여기 절반, 그 다음 추가로 돌파한다 18,000원 구간에서 전량,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 이상으로 좀 완전히 끌어올리려면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가 완전히 슈퍼사이클 더 나오는 시기 아니라면 힘들어요. 근데 보통 슈퍼사이클이 나오더라도 반기 정도 끌고 가서 그 이상 더 강하게 끌고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거든요. 일단 조정도 받았다가 다시 가더라도. 그러니까 단기간에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보고 가시는 게 맞고,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 보고 끝냅시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눈에 보이긴 보이죠. 딱 지지선이 보이잖아요. 제가 뭐 이것저것 켜놓지는 않는데, 켜놓지 않아도 딱 눈에 보이죠. 주가 흐름만 봐도. 얘는 일단 지금 여기 13,000원, 그냥 딱 13,000원 지지 생각하면 되는데, 13,000원 지지보다는 13,500원 정도? 여기 지지 보시는 게 맞아요. 너무 이제 바짝 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13,000원 한 400원? 이 라인 정도. 아니면 13,200원? 여기 정도겠다. 13,000원 300원 정도겠네요. 13,300원 선 지지 여부 확인할 것. 근데 지금 찍고 돌아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크죠. 그러면 저항 돌파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14,000원 선 돌파 여부. 여기 찍고 올라가면 15,000원대까지 분명 밀어 올릴 가능성 커요. 자, 근데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그냥 핵심 먼저 말씀드리고 뒤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14,000원 선 돌파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방송에서 문의 주세요.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될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목표는 15,000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단기 목표는 15,000원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애매한 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얘네가 봐야 될 거는 파라다이스 시티죠. 그러니까 영종도에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의 흥행 여부가 실적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파라다이스 시티가 생각보다 실적이 좋기는 해요. 특히 중국인 VIP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성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천천히 올라간다라고 보긴 봐야 되는데,
그리고 뭐 워커힐 카지노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이제 역성적 보기 축소가 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사드로 인한 문제가 점점 심화되는 중이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그 가장 큰 손 중에 하나인 중국 관광객에 대한 관광객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실적 자체가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2분기에 바닥을 찍었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찍히는 걸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7월 성과가 생각보다 좋았어가지고 3분기에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근데 이건 일시적인 부분이었다고 보는 거고, 근데 컨센서스는 일단 올해는 적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주가가 완전히 이제 세게 밀어올리지는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목표 잡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올라오는 선에서 한 15,000원 정도 보고 놓으면 정리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진짜 짧게 보면 여기 14,000원 저항, 이거 넘어가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또 강하게 밀어 올린다라고 하면 15,000원 목표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딱 네 종목 이제 대응 이제 딱 설명드렸고,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담당 과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또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목 상담 마치겠습니다.